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스탠다드 한 곡을 골라왔는데요. Almost Like Being in Love라고. 재밌어요, 제목. 네, 마치 거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뭐 이런 한국말로 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사랑에 막 빠진 기분 혹은 빠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노래하는 아주 기분 좋은 곡인데요. 이게 이제 1947년 역시 이제 스탠다드죠. 프레드릭 로우 작곡, 앨런 제이 러너, 그러니까 러너 앤 로우 이 두 콤비의 작사 작곡으로 브리가둔이라는 뮤지컬에서 초연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가사가 처음에 시작하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은 날인지 몰라. 흔치 않은 행복한 날이야. 마치 사랑에 빠진 듯한 기분이야. 중간에 이런 가사도 있죠. 모든 음악이 날 위한 종소리처럼 들려. 그 앞에 있어. 내 얼굴에 미소가 올라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는. 근데 저는 이 가사를 갖다가 네. 이렇게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그 감정을 너무 가사가 잘 그렇죠. 담았고 네. 아주 퍼펙트하게 그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날 위한 종소리로 들린다는 게 요즘도 뭐 시대에 불문하고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내 얘기 같다는 뭐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이게 이제 가사가 있게 이제 뮤지컬에서 처음 쓰인 곡이라서 가사를 부르는 싱어들의 곡들도 많아요. 53년도에 그 넬슨 리들 오케스트라랑 네킹 콜이 아주 신나게 경쾌하게 부른 버전도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5곡은 모두 연주곡으로만. 저는 이 곡을 생각하면 레스터 영이 생각이 납니다. 레스터 영 선생이 1952년에 녹음하고 54년도에 이제 나온 앨범인데 레스터 영 위드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그러니까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하고 제이시 허드라는 드러머와 함께 레스터 영 선생이 52년도에 녹음을 한 건데 그 오스카 피터슨 그 당시에 트리오는 오스카 피터슨이 피아노를 치고 바니 캐슬이 기타, 웨이 브라운이 베이스. 그러니까 레스터 영 하면은 1944년에 30대 중반에 어떻게 뒤늦게 군대를 가갖고 거기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제대한 이후로는 59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해서 기복이 염주가 많다고 하는데 이 52년 이 앨범만큼은 별 5개를 받는 앨범이죠.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아주 진중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반주를 하고 있고요. 레스터 영의 테너 색소폰이 아주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굉장히 서정적이죠. 그래서 이 Almost Like Being in Love 이 곡의 정서를 레스터 영 선생은 그렇게 막 이렇게 극적으로 기쁨 위주로 하지 않고 약간 담담한데 뭔가 이렇게 싹 기분이 퍼져가는 듯한 그렇게 해석을 해내서 언제 들어도 좋은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레스터 영 선생이 30년대부터 음악을 하면서 뒤늦게 40, 50, 60년대에 나오는 테너 색소포니스트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우리가 특히 웨스트 코스트의 쿨 재즈 하는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고른 뮤지션 존 루이스라는 피아니스트, 모던 재즈 쿼텟의 피아니스트죠. 리더이기도 하고 존 루이스가 1956년에 녹음하고 57년에 발매한 앨범이 있는데 그랜드 인카운터 2 degrees east, 3 degrees west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이 버전을 두 번째로 고른 이유는 앞에 레스터 영의 버전을 이어받는 그런 서정적인 테너 색소폰의 어떤 계보를 이어받는 수많은 스탄 게츠를 비롯하여 웨스트 코스트 쪽에서 시작했던 그 수많은 테너 색소포니스트들 중에 한 명인 빌 퍼킨스의 색소폰을 들어보기 위해서인데요. 이 버전은 한 9분이 넘어요. 레스터 영 버전은 굉장히 짧고요. 근데 색소폰이 마치 아버지가 연주해 놓은 거를 그 감성을 받아서 아들이 녹음하는 듯한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에 이 앨범을 한번 소개를 했었거든요. Love Me or Leave Me라는 앨범을 소개하면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좋아하는 앨범이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Love Me or Leave Me란 곡과 함께 이 Almost Like Being in Love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테너 색소폰이 비슷한 시기에 녹음은 됐지만 그 영향을 준 30년대 한 20년 선배와 20년 후배의 어떤 같은 곡을 해석하는 근데 테너 색소폰의 음색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오는지 그런 걸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앨범명 소개해드릴 때 그랜드 인카운터 어떤 뭐 대단한 만남 그리고 부제가 있어요. 2 degrees east, 3 degrees west. 그러니까 동쪽으로 2도, 서쪽으로 3도 이런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리더인 존 루이스와 베이시스트 퍼시 히스는 동부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이었고 그 당시 56년 당시에 드럼 치는 치코 해밀턴과 테너 색소포니스트 빌 퍼킨스, 기타리스트 짐 홀은 서부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두 지역의 뮤지션들이 이렇게 합쳐서 LA에서 녹음한 앨범인데 동쪽 위주, 서쪽 위주 어떤 것도 아닌 근데 이제 녹음한 게 서쪽이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그렇게 탁 몰아가는데 이 앨범 굉장히 매력적인 앨범이어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빌 퍼킨스의 테너 색소폰 솔로 이후에 지몰의 기타나 존 루이스의 피아노 9분 동안 쫙 펼쳐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도 그러니까 색소포니스트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찰리 파커의 빅밴드라는 앨범인데 1950년하고 52년에 녹음한 거를 1954년에 다 이렇게 비슷할 때 나온 앨범들인데요. 명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의 지휘 아래서 빅밴드 반주를 깔고 찰리 파커의 그러니까 알토 색소폰의 어떤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인데 요번에 이 곡을 하기로 스스로 생각하고 나서 이 곡을 세 번째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몇 년 전 같으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버전이 아니라고 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음악 듣는 취향이나 어떤 그런 게 변하는데 이런 앨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현이나 빅밴드가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경음악 같이 색소폰을 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약간 편견이 없어지면서 요번에 또 들으니까 굉장히 신나게 해석을 했고 빅밴드 반주에 맞춰서 찰리 파커가 알토 색소폰을 연주를 하는데 어떤 편견 없이 들으니까 굉장히 신나고 그러니까 찰리 파커 하면 그 그치 나중에는 비밥의 상징으로서 소규모 편성으로 어떤 그러한 캄보 뮤직의 어떤 그런 대명사로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With Strings라는 앨범을 그렇죠.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With Strings나 이런 빅밴드 편성에서도 자기 몫을 확실하게 해서 어떤 그 자기 흔적을 확실하게 남기는 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취향이나 이런 편견에 대해서 없어지는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느껴봤던 것 같고 나이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네 번째는 역시 또 색소포니스트들의 만남 버전을 알토 색소포니스트 루이 코니츠와 바리톤 색소포니스트 제리 멀리건 쿼텟이 만난 앨범인데 루이 코니츠 Plays with the 제리 멀리건 쿼텟이라는 앨범이고요. 53년도 1월과 2월에 그 웨스트 코스트 LA에서 루이 코니츠와 제리 멀리건 쿼텟, 피아노 없는 쿼텟이 몇 번의 세션을 가졌는데 그 녹음들을 담았다가 57년에 발매한 앨범인데요. 그러니까 알토이스트 루이 코니츠와 바리톤 색소포니스트 제리 멀리건 여기 한 명이 더 주목을 해야 되죠. 그 당시 제리 멀리건 쿼텟의 트럼펫터인 챗 베이커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솔리스트들이 챗 베이커의 트럼펫, 제리 멀리건의 바리톤 색소폰, 루이 코니츠의 알토 색소폰.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53년 1, 2월이면 52년도에 제리 멀리건 쿼텟의 멤버로서 챗 베이커와 제리 멀리건 쿼텟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는데 동부와 서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리코니츠와 만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서부 동네에서는 가장 똘망똘망한 20대 친구들이 모여갖고 같이 이렇게 셋이 한꺼번에 앙상블을 이루는 이거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재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악 색깔도 독특해요. 아주 맑어. 군더더기 없이 아주. 각자들이 이제 잘 나가게 되고
흩어지기 전에 어떤 특히 제리 멀리건과 챗 베이커는 70년대에 다시 만나기까지 한 20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그 헤어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4장의 앨범을 소개를 하고 마치려다가 그럼 이 곡을 최근에 연주한 버전은 어떤 걸 내가 좋아했나 생각을 하니까 브래드 멜다우의 앨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을 훌쩍 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2018년에 나온 앨범인데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Seymour with Constitutions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2018년 앨범이고 이게 이제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 요 당시에 이제 4년 전에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는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같이 하고 있는 베이시스트 레리 그레나디어 2005, 6년부터 함께 해온 드러머 제프 발라드 이 세 사람의 이제 어떤 호흡이 무르익었을 때거든요. 5분 한 30여 초에 비교적 짧게 해석을 했는데 그 50년대 선배들 그런 음악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을 브래드 멜다우가 굉장히 세련되고 이 함께하는 이 트리오 멤버들과의 어떤 인터플레이가 굉장히 훌륭하게 아주 깔끔하게 빠진 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앨범 제목이 특이하죠. Seymour with the Constitution. 세이모어가 헌법을 읽어준다. 여기 세이모어가 누구냐면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라고 1967년생 연기파 배우죠.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2014년도에 브래드 멜다우 꿈에 나와서 헌법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브래드 멜다우가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헌법을 읽어주는 그 황당한 꿈을 꾸는데 그 뒤에 깔리는 음악이 있었다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기보를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 앨범의 아이디어가 착안이 돼갖고 이 앨범을 냈다고 하는데 황당하기까지 웃긴 건 2014년도에 그 꿈을 꾸고 나서 2주 후에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죽었죠. 사망을 했죠. 그 앨범 설명에 보면은 그 브래드 멜다우의 이 증언이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앨범인데 또 그런 얘기가 있었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분 40여 초 동안 이 세 사람의 인터플레이가 오래된 스탠다드를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트리오 하면은 키스 자렛 트리오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젊은 아들뻘인 브래드 멜다우와 그의 트리오가 연주하는 이 곡이 앞에 한 50년대 네 곡을 들으시고 60년 후에 어떤 후배 음악을 딱 들으면 어떤 균형 딱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피아노는 브래드 멜다우죠. 그냥. 최고의 피아노 연주. 예. 이제 키스 자렛이 연주를 못하니까 브래드 멜다우 세상이죠. 그렇죠. 왔어 이제 브래드 멜다우. 네. 그래서 이상 4개의 색소폰 버전과 1개의 피아노 버전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